2024년 한 해 사망자 35만 명. 그런데 전국에서 장례식장이 줄줄이 문을 닫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통계청 보고서를 펼쳐볼까요? 작년 한 해 우리 곁을 떠나간 분들이 무려 35만 8,569명이라고 합니다. 전년보다 6,500명이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걸 하루로 쪼개보면 매일 980명,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잠드는 사이 매일 1,000명에 가까운 이웃이 이 세상 소풍을 끝내고 우리 곁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할 분들이 이렇게나 늘어났으면 그분들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장례식장은 문전성시를 이뤄야 하는 게 시장의 이치 아닙니까? 사람이 몰리면 돈이 돌고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말이죠. 현실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8도 장례식장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어요. 동네 작은 식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형 대학병원 부설 장례식장들도 예외는 아니지요. 빈소는 텅 비어 냉기만 흐르고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한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 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손님은 늘어나는데 가게는 망한다. 이건 우리가 배운 경제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죽음은 늘었는데 죽음을 다루는 산업은 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엔 우리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장례식장의 진짜 속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례식장이 고인을 모시는 빈소 공간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주인의 통장을 진짜로 채워주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 그리고 장례 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것, 그것은 고인에 대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체면이라는 이름의 조문객들, 그리고 그들이 빈소 옆 식당 칸에서 한 그릇 뚝딱 비워내던 붉은 육개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장례식장의 본질은 죽음을 기리는 의식이 아니라 사실 조문객을 처리하는 비즈니스였다는 소름 돋는 진실. 오늘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이 사라진 진짜 이유와 우리 시대가 맞이한 이 서글프고도 현실적인 변화의 정체를 깊숙이 추적해 보려 합니다. 장례식장 지하 복도에 들어서면 코끝을 제일 먼저 찌르는 냄새, 다들 기억하시지요? 특유의 소독약 냄새를 뚫고 올라오는 그 맵싸하고 진한 육개장 냄새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전국의 그 많은 장례식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메뉴가 다 똑같을까요? 우리네 어르신들은 그저 먼 길 오신 분들, 고기 국물이라도 든든히 대접해서 보내야 도리다라며 그 뻘건 국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주인장들의 계산기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육개장은 고인을 기리는 음식이 아니라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였으니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육개장만큼 장사하기 편한 메뉴가 없습니다. 큰 솥 하나 걸어두고 종일 끓여내면 수백 명분이 뚝딱 나옵니다. 맛이 변할 걱정도 없고 주방 사람 손도 덜 가니 관리비가 쑥 내려갑니다. 무엇보다 이 한 그릇이 장례식장 매출의 70%를 책임지는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장례비 견적서를 받으면 빈소 임대료가 제일 비싼 줄 압니다. 3일 내내 그 넓은 방을 쓰니까요. 그런데 속사정은 다릅니다. 빈소값으로 300만 원을 받아봤자 장례식장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24시간 에어컨 돌리고 청소하고 시설 유지비 빼고 나면 주인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30% 남짓입니다. 반면 음식은 어떻습니까? 요즘 장례식장 밥값 1인당 15,000원에서 2만 원 우습게 나갑니다. 여기에 소주, 맥주, 마른 안주까지 더해지면 조문객 한 명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장례식장은 노다지를 캡니다. 식재료 원가 뻔한데 마진율이 70%를 상회합니다. 빈소 3일 빌려주고 90만 원 남길 때 음식으로는 앉은 자리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우습게 벌어들였던 겁니다. 결국 장례식장은 추모의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빌미로 운영되는 거대한 고수익 식당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2020년 예고도 없이 그 무서운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빈소에는 가족 말고는 발도 못 붙이게 됐지요. 왁자지껄하던 식당 칸에 불이 꺼지고 육개장 솥은 식어갔습니다. 장례식장 주인들은 입술을 바짝바짝 태우며 기다렸습니다. 이 난리만 끝나봐라. 예전처럼 다시 북적북적해지면 육개장 장사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코로나가 물러간 뒤 장례식장 주인들의 예상은 처참히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안 가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그놈의 돌이라는 짐. 가기 싫어도 얼굴 도장 찍어야 하고 새벽까지 술잔 비워줘야 예의라고 믿었던 그 무거운 강박이 사실은 서로에게 민폐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부의금만 보내는 게 오히려 상주를 도와주는 거다,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는 새로운 규칙이 생겨버렸습니다. 장례식장 수익의 기둥이었던 조문객이 사라지니 육개장은 팔리지 않고 장례식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육개장 국물에 수천만 원을 태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변화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부터 뒤집히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참 야속하리만큼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어릴 적 풍경 기억하시지요? 한 동네 옹기종기 모여 살 땐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방 가구가 무엇인지 속속들이 다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부고 소식 하나 들려오면 온 마을이 자기 일처럼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랫집 청년은 장지로 갈 차비를 하고 윗집 안악들은 솥단지를 걸어 밤새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슬픔도 고단함도 동네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나눠줬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돈 벌러 서울과 경기로 뿔뿔이 흩어졌고 부모님은 덩그러니 고향집을 지키는 게 예산일이 됐습니다. 친척들도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볼까 전국 팔도 안 흩어진 곳이 없지요. 만약 부산 사는 조카가 대전에 계신 고모부 장례식에 가려 한다고 칩시다. 말이 좋아 문상이지 그게 보통 큰일입니까? 왕복 차비에 기름값, 여기에 부의금 봉투까지 챙기면 하루에 수십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돈만 문제인가요? 직장 상사 눈치 보며 연차를 내거나 반차라도 쓰려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게 안 갈 수가 있나 했겠지만 이제는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는데 하는 계산이 앞서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마음을 대신합니다. 계좌번호로 부의금 툭 보내고 모바일 메시지 한 통 남기는 걸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죠. 처음 이 풍경을 보신 어르신들은 세상 참 정없다, 삭막하다며 혀를 차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상주 노릇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부모님 잃은 슬픔에 가슴이 무너지는데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들이닥치는 손님들마다 넙죽넙죽 절하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똑같은 인사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이 모자라진 않는지, 누가 왔는지, 부의금 장부는 맞는지, 상복 입은 채로 손님 뒤처리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지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이게 조문을 받는 건지 막노동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유족들 사이에서도 소리 없는 합의가 생겼습니다.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서로에게 예의다, 멀리서 오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민폐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굳이 수천만 원 들여가며 의리의리하게 빈소를 차리고 남의 눈치 보느라 빚내서 장례 치르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은 거죠. 결국 사람들은 이제 실속과 진심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북적거림 대신 가족끼리 오붓하게 모여 마지막 가시는 길에 집중하는 무빈소 장례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육개장 냄새에 진동하고 술 취한 문상객들로 소란스러운 빈소보다는 단 하루라도 고인의 손을 한 번 더 잡고 조용히 이별하는 길. 이 옅어진 인연의 틈을 타고 무빈소라는 낯선 문화가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건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무거웠던 장례의 무게를 견디다 못한 우리 시대가 찾아낸 슬프고도 명쾌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자, 이제 무빈소 장례라는 놈의 정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름 그대로입니다. 조문객 맞을 빈소를 아예 차리지 않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저럴 수 있나 후천지대 불효자 소리 듣기 딱 좋은 그림이지요. 하지만 요즘은 이 낯선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바로 돈입니다. 요즘 장례 한번 치르려면 기본이 1,000만 원, 조금 보태면 2천만 원 우습게 나갑니다. 그런데 무빈소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장의 가장 큰 수익원이었던 빈소 임대료와 그 어마어마한 음식값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1,000만 원 넘던 고지서가 200만 원, 300만 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 형편이 어디 그렇습니까? 2025년 들어서도 금리는 요지부동이고 물가는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상사에 수천만 원 목돈을 내놓는 게 자식들에겐 피눈물 나는 부담이 됩니다. 나 죽거든 자식들 고생시키지 마라 하시던 우리 어르신들의 그 절절한 말씀이 이제는 자식들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지침이 된 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과 마음입니다. 빈소를 차리면 3일 내내 상복 입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손님 맞다 보면 정작 부모님 가시는 길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빈소는 다릅니다. 복잡한 접대 절차를 다 덜어내고 딱 하루 고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는 데만 집중합니다. 형식에 치여 정작 이별의 본질을 놓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는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묘지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장률이 무려 93.8%를 기록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을 택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2025년 1월부터는 3분장이라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요.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산에 뿌리는 겁니다. 이제는 명절마다 자식들 불러 모아 벌초시키고 묘지 관리하게 하는 게 오히려 미안한 일이 됐습니다. 뿌려달라는 말은 이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가장 깨끗하게 돌아가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무빈소 장례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택하는 가난한 장례가 아닙니다. 너무나 무거워졌던 장례의 거품을 걷어내고 가시는 분과 남겨진 분 모두가 가벼워지려는 문화의 대전환입니다. 많이 오는 게 복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사람이 오는 게 복이다. 화려한 꽃장식보다 조용히 건네는 고맙다는 인사가 더 귀하다. 이제 우리 시니어들도 이 변화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소풍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고결한 마음이 무빈소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 문화가 바뀌는 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음 이후의 모습까지 송두리째 바뀌고 있으니까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명당 자리 하나 잡으려고 직관을 부르고 큰돈 들여 몇 자리를 쓰는 게 자식된 도리의 마지막 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땅에 묻는 매장은 이제 돈 있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나 하는 아주 드문 풍경이 됐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화장률이 무려 93.8%를 찍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한 줌재가 되는 길을 택한다는 것이죠. 매년 추석만 되면 허리 아파가며 재촉이 돌리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발 우리 때는 그런 고생 안 하게 해달라고 먼저 손을 흔듭니다. 산천 여기저기 주인을 잃고 잡초만 무성한 묘지들을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님들의 결단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우리 삶을 바꾸는 결정적인 제도가 하나 더 생겼지요. 바로 3분장이 법으로 허용된 겁니다. 예전에는 유골을 바다나 산에 뿌리는 게 불법이라며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권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먼 바다나 지정된 숲에 사랑하는 이를 돌려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묘지 관리할 걱정, 자식들이 명절마다 고속도로에서 진을 빼며 벌초하러 내려올 고생,
아예 안 시켜도 됩니다. 나 죽거든 바람 좋은 날 바다에 뿌려다오 하던 그 말씀이 이제는 가장 깨끗하고 당당한 작별의 방식이 된 겁니다. 빈소도 없고 찾아올 몇 자리도 없는 장례. 누군가는 세상 참 박해졌다.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쓸쓸한 것 아니냐고 혀를 차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묻습니다. 이게 진짜 자연의 섭리 아니냐고요. 손님 맞느라 음식 체크하느라 정신없이 허리 굽히던 예전 장례식에선 정작 고인 얼굴 한번 들여다볼 시간조차 없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형식이라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나니 단 하루라도 오롯이 가족끼리 손잡고 마음껏 울 수 있는 진짜 이별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화려한 화환과 육개장 국물 뒤에 숨어있던 가식적인 눈물이 사라진 자리에 진심 어린 추모와 깊은 사랑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이제야 그 길을 가장 가볍고 정직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줌재가 되어 바람을 타고 바다로 숲으로 돌아가는 그 가벼운 발걸음이 남겨진 이들에겐 그 무엇보다 든든한 마지막 선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 산업도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어중간한 곳들은 다 망해 나갑니다. 육개장 팔아 연명하던 중소장례식장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 시장은 아주 비싸거나 아주 간소하거나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호텔 부럽지 않은 시설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장례가 성행합니다. 마지막까지 최고로 모시겠다는 유족들의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다른 쪽에서는 군더더기를 다 뺀 미니멀 장례 전문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빈소는 없지만 정중한 추모 예식은 갖추고 복잡한 행정 서류 처리를 대신해주는 실속형 서비스들입니다. 살아남는 장례식장들은 이제 더 이상 육개장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유족의 슬픔을 관리하고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사망 신고부터 안치, 화장, 그리고 마지막 3분장까지 유족이 신경 쓸 일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곳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된 겁니다.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장례식장이 망해 나가는 이 기막힌 현상.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허례허식에 갇혀 살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육개장 국물에 묻혀버렸던 진정한 이별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무빈소라는 텅 빈 공간이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커튼이 내려가는 날, 당신은 어떤 인사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런 생각 한두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갈 때는 어떤 모습일까? 예전처럼 구름대 같은 조문객이 몰려오는 게 정말 복일까요? 아니면 내 자식, 내 가까운 지인 몇 명과 조용히 눈 맞추며 고마웠다는 인사 나누고 떠나는 게 복일까요? 세상의 흐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장례식장의 육개장은 점점 사라질 것이고 형식보다는 실속을 찾는 미니멀 장례가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겁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무빈소를 선택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 조용히 고인을 기리는 자식의 마음. 그 속에 담긴 진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빈소가 있고 없고가 무슨 큰 대수겠습니까? 인생은 잠시 소풍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잘 놀다 갑니다. 고마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소풍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갈 때는 이렇게 부탁한다고 가볍게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남겨진 이들을 위한 가장 큰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